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성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오랜 연애 끝에 식을 올렸죠.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만 보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이 있죠. 얼마나 시누이가 얄밉고 못되게 굴었으면 이런 말이 다 했을까 싶었는데 제가 겪어보니 이해되더라고요. 남편보다 7살 어린 시누이였는데 처음에는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잘해줄 때마다 질투를 했고 자기 오빠를 뺏어갔다면서 억지를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에서 너무 귀하게 자란 탓에 버릇도 없었는데 제 동생이 결혼하는 날 시누이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시누이 결혼식 때 똑같이 해주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화가 났는지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역지사지라고 신우도 결국 본인이 그 입장이 되어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모임 날 저는 처음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누구더라? 나야, 현성이, 이현성. 뭐? 네가 현성이라고? 그래, 내가 좀 달라졌나? 동창 모임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드름 가득했던 피부도 깨끗해지고 키도 좀 더 컸고 무엇보다 웃는 미소가 너무 멋졌어요. 저희는 이날 만난 이후로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친구여서 그런지 전화 통화를 오래 해도 할 말이 참 많았고 종종 만나 밥을 먹어도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딱 6개월 만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원래 알던 사이라 연애도 짧게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술자리가 있어도 술은 되도록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어했거든요. 저는 결혼을 임신을 해서 다음에 딸을 출산했는데 임신 기간 내내 시모의 사랑도 듬뿍 받았습니다. 우리 주영이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네, 없어요, 어머님. 아주 복덩이네. 엄마 힘들게 안 하고 입덧 안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저희 엄마도 입덧을 안 하셨대요. 그러셨구나. 난 우리 현성이 가졌을 때 입덧은 그냥 참을만 했는데 민주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 얼마나 심하셨는데요? 아마 막달까지 했을걸. 암튼 입에 맞는 음식도 없어서 힘들었어. 물만 마셔도 올라오고. 그래도 너는 그렇게 힘든 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 언제든지 얘기하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만들어주고 아니면 사서 배달까지 해줄 테니까 말만 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모는 물론 시부도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사오라고 했는데 몇 분 뒤에 아버님이 직접 회를 포장해서 집까지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길래 남편이 배달을 시킨 건가 했는데 어머, 아버님! 자, 이거 바꿔라. 이걸 직접 사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현성이한테 물어보니까 마침 네가 회가 먹고 싶다고 했다길래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어. 여기 횟집은 내가 자주 가는 곳이라 아주 신선해. 양도 푸짐하고. 그럼 들어오셔서 같이 드세요, 아버님. 됐어요. 둘이 맛있게 먹어. 그럼 이만 간다. 친정 못지않게 시댁에서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가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냈고 출산까지 했는데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친정엄마가 그 시기에 다치셔서 조리를 못 해주셨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면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습니다. 낮에는 어머님이 오셔서 애도 봐주시고 집도 해주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나 있을 때 좀 자. 괜찮아요. 괜찮기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는데. 어머 정말요? 농담이야. 피곤해 보여서 한 말이니까 좀 자. 새벽에 잠도 못 잘 텐데 이럴 때 자야지 언제 자. 나도 다 겪어봤어. 지금은 누가 애 봐주면 잠을 자야 돼. 젖병은 아까 다 삶아놨고 저녁 반찬 몇 가지 만들어뒀으니까 한숨 자고 밥만 퍼서 먹으면 될 거야. 어머님은 낮에 일을 다니셨는데 오후 1시쯤 일이 끝나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계시다가 가셨으니 정말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저만 신경 써주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한결 수월해졌는데 남편은 육아에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침을 꼭 직접 차려주려고 했고 그게 밥이든 빵이든 저는 쉬라고 하고 아침을 해주었습니다. 설거지까지 싹 끝내고 나면 청소기도 한번 밀고 화장실 청소도 했죠. 자기야, 좀 쉬고 있어. 주은이 데리고 내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그럼 같이 가자. 어제 허리 아프다고 내내 끙끙댔으면서 가긴 어딜 가. 좀 쉬어. 주은이 유모차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럼 안아주면 되지. 별 걱정을. 갔다 올게. 참, 오는 길에 소금빵 사올까? 거기 알지? 알지. 다녀올게. 딸은 남편을 꼭 닮는다는데 남편이 워낙에 잘생겨서 딸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말이 되면 시댁에서 친정에서 딸을 보러 자주 오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저도 나중에 꼭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좋은 남편과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소원을 이룬 것 같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시누이를 동생처럼 잘 대해주려고 애썼는데 시누이는 저와 잘 지내볼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겪어보니 자기중심 끝판왕이었죠. 남편과 결혼하기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누이는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한운둥 만운둥 했습니다. 기분이 살짝 상하긴 했지만 제가 먼저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넸고 낯을 가리는 성격인가 싶어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식 날 부케 문제로 시누이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언니, 부케는 제가 받을게요. 아가씨, 곧 결혼하는 제 친구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어쩌죠? 그럼 취소하면 되잖아요. 받을 사람 따로 있다고. 아니, 제 친구가 몇 달 전부터 받기로 했던 거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 부케 모으는 취미 있단 말이에요. 신우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으나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도 제 말을 알아들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식 당일 제가 부케를 던지는 순서에 제 친구가 부케를 받으러 나왔는데 갑자기 신우이도 나왔습니다. 다들 무슨 상황인지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언니 던져요. 던져서 받는 사람이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날 부케를 받기로 했던 제 친구는 물론 사진 촬영 때문에 제 뒤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나서서 겨우 상황을 잘 정리했고 결혼식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를 기분 상하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방송국에 있으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돌 콘서트 표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부탁하는 게 아니라 떼쓰는 수준이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때였는데 주말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는 언니, 저예요? 네, 아가씨. 언니 티켓 좀 구해줘요. 아, 예전엔 저도 지인 통해서 초대권 얻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러지 말고 좀 구해봐요. 저 그 가수 콘서트 너무 가고 싶은데 매번 표를 못 구해서 못 갔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혹시 제가 공짜로 표 달라고 하는 걸까 봐서 그래요? 돈 있어요. 얼마 주면 되는데요? 돈이 있어도 제가 표를 구하는 자체가 어렵다고요.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봐요. 취소표 생기기도 한다던데.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제가 언니한테 왜 물어봤겠어요. 표 구하는데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런 건데. 참나. 결혼 초 신우이의 이런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니 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낳고 아래로 딸을 낳고 싶어 하셨대. 그런데 이게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엄마가 나 하나만 만족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7년 만에 내 동생이 생긴 거야.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어. 엄마 아빠는 물론 나도 예뻐서 오냐오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릇이 좀 없다.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말이 맞아.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좀 엄격하신 분이라 민주가 친척들 앞에서 버릇없게 하고 그러면 혼도 내고 하셨어.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민주가 하도 제멋대로라. 한 번은 엄마랑 아빠가 평소보다 아주 크게 혼을 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을 나갔어. 뭐? 집을 나가? 예전에 신우가 하도 버릇없게 굴어서 아버님이 크게 혼을 내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화를 못 이기고 신우는 집을 나갔고 일주일간 연락 두절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혹시나 또 집을 나갈까 걱정하신 어머님 아버님은 신우가 버릇없는 걸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걸 느끼기엔 신우이의 행동은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왔을 때 어머님이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그걸 본 신우는 저에게 대놓고 어디서 아양을 떨어. 참나. 민주 너 말이 그게 뭐야 새언니한테? 내가 뭘 맞는 말인데. 아니 그런 애교는 자기 엄마한테 가서 하면 되지. 왜 남의 엄마한테 그래? 어이없어. 원래 저는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 어머님한테만 일부러 더 애교를 부리고 그런 건 없었는데 신우가 그런 말을 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가 이해해. 성격이 아주 제멋대로야. 엄마! 너 가만 못 있어? 어머님은 그런 신우를 혼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 혼낸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님은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점잖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날 어머님이 저에게 진주 목걸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거 어머님 목걸이 아니에요? 맞아. 나는 잘 안 하거든. 그냥 두면 뭐해. 어울리는 사람이 해야지. 엄마, 그럼 날 줘야지 왜 언니를 줘? 저번에 엄마가 줄까 하니까 나이 들어 보여서 싫다며. 내가 언제 나 줘, 어? 그만하네? 얼른 방에 들어가. 어머님 뒀다 하세요. 거봐, 언니도 안 한다고 하잖아. 나 주라니까. 옆에서 하도 정신없게 굴어서 신우는 결국 어머님께 꾸중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솔직히 제 친동생이었으면 저한테 한 대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20대 성인이면서 하는 짓은 영락없는 어린애였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는데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저한테 설거지 한 번 안 시키셨어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에 가서 좀 쉬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음식도 어머님이 다 하시고 됐다니까? 아직 나 그 정도 아니야. 내가 더 늙어서 서 있기도 힘들 때 그때 와서 설거지 해줘. 응? 얼른 장갑 벗어. 아니, 형님은 벌써 며느리 애 기른 거예요? 아이, 그럼 우리 며느리 내가 아껴야지 누가 아껴. 하긴 형님은 그럴만하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그 모진 시집살이 견뎌내고 고생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랬지. 그래서 난 우리 며느리한텐 절대 그렇게 안 해줄 거야. 아니, 넌 고무장갑 얼른 벗으라니까. 안 되겠다. 현성이 어디 있어? 현성아! 현성아! 왜 엄마? 주영이 좀 데려가.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든가. 그래도 돼요? 그럼 얼른 나가.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아시겠죠?
시누이만 빼면 솔직히 친정보다 더 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시댁에 오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냉장고 열어서 먹고 싶은 거 꺼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TV 보고 싶으면 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머님한테 사랑을 받는 만큼 신우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주말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을 때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이번 생일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언니, 너무하네요. 우리 오빠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엄마 생일을 까먹어요?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지도 마요. 다른 집 며느리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명품백도 선물로 사오고 그런다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안 보내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오빠는 대체 뭐가 좋다고. 그런데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남편이 전화를 대신 받더니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사과해 빨리. 못하겠다면? 이게 정말 와, 오빠 많이 변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한테도 엄청 잘해주더니 이럴 수 있어? 완전 어이없다. 언니가 그렇게 좋아? 너 대체 언제 철들래? 남편은 그렇게 신우와 통화를 하고는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여태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성격을 바꾸겠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신우가 유독 나한테 예민하게 구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아. 뭔데? 여태 집에서 사랑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잘해주시잖아.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같이 싸울 것도 아니고 매번 신경 쓰면 저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지내야지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번 신우의 말에 상처받고 살 수는 없으니 또 저러는구나 관심받고 싶어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이후에도 신우와 저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신우가 언젠가 결혼하면 자주 못 보고 살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 청첩장을 드리고 왔는데 신우는 그날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시댁은 다녀왔어? 엄마 아빠는 오신대. 참, 민주는 그날 동창 모임 있다고 그러네? 그래, 알았어. 저는 그래서 신우는 당연히 제 동생 결혼식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신우가 왔습니다. 언니! 아가씨,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늘 동창 모임 있어요. 그런데 여긴 왜 왔어요? 왜 오다뇨?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왔죠. 저기 제 친구들인데 엄청 많죠. 신우는 동생 결혼식장에서 동창 모임을 한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온 친구들을 소개해 줬는데 20명이나 됐습니다. 언니, 제가 손님 많이 데려와서 좋죠? 원래 이런 결혼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거든요. 썰렁하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는데 제 덕에 언니체면 섰잖아요. 맞죠? 나중에 알고 보니 축의금도 내지 않고 신우의 의도가 보여서 좀 화가 났습니다. 사실 축의금이야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축하해 주려는 좋은 마음으로 왔다면 고마운 거니까요. 하지만 신우는 본인 친구들을 20명이나 데려와서는 긴 테이블을 하나 잡고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다 마쳤는데도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시끄럽게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남편이 직접 신우이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했는데 아니 왜? 이 자리 빛내주고 좋잖아. 결혼식은 시끌벅적해야 하는 거 몰라?
우리 아직 커피랑 아이스크림 먹어야 하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오빠는 할 일 해. 저는 가족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좀 없었는데 남편 말에도 신우이가 꿈쩍 안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어머님과 아버님 손에 끌려 나가게 됐는데 끝까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이날은 제 동생이 결혼하는 날이니 되도록 인상 쓰는 일은 없었으면 했는데 신우이는 그렇게 또 사고를 쳤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정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늦은 시간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아까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 우린 잘 들어왔어. 집에 왔니? 네, 저희 방금 왔어요. 사돈께 오늘 죄송했다고 전해드려. 괜찮아요. 엄마나 아빠나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내가 내일 낮에 전화 드릴게. 어머님은 신우의 행동에 너무 미안해 하셨는데요. 정작 신우는 그날 이후 저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도 여전히 저에게 틱틱거렸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남편에게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일이 있어 남편과 같이 갔는데 식사를 한 것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말은 하지 않았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후 그릇 정리를 하고 제가 과일을 깎으려고 했는데 과도가 너무 날카로워서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아, 조심 좀 하지. 좀 깊이 베었는데? 이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니야. 밴드 있어? 여기 있다. 연고도 같이 발라봐.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좀 깊게 베인 것 같아 아팠는데 신우는 그걸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난 떠네. 그런데 그 말을 남편도 들었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신우를 불러 세우고는 크게 혼을 냈습니다. 야, 이민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뭘? 유난? 네 눈엔 피 안 보여?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사과해, 당장! 내가 왜? 남편은 이날 그간 쌓인 게 폭발했는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화난 모습을 보였는데 빨리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해! 네 친언니도 아니고 유난을 떤다고? 그게 할 소리야? 주방 바로 옆 공간에는 아버님이 쓰시던 골프채까지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손으로 집으려고 했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겨우 말렸습니다. 너 이리 와! 싫어! 오빠 골프채로 나 때리게? 그래, 현성아. 일단 말로 해라. 어? 제가 말로 들어요? 아버지도 아시면서. 사실 남편이 신우의 유난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저렇게까지 화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가면 신우가 저를 무시하고 눈을 흘기는 건 물론 어머님도 하지 않은 시집살이를 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다 남편이 정말 신우를 때리기라도 할까봐 저희는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난 괜찮지. 손은 어때? 많이 부었는데? 좀 쓰라린데 괜찮아. 미안해, 주영아. 저렇게 자랐는데 이제 와서 성격을 고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화내는 거 아가씨도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아가씨도 이제 안 그러겠지. 그렇게 잘 넘어가나 했는데 신우는 여전했습니다. 기분대로 행동했고 시댁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도 일부러 저를 소외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날은 제가 남편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빠. 그런데 저번에 내가 보여준 티셔츠 봤어? 봤어. 이거 어때? 나한테 어울려? 사 어울려. 오빠 그리고 민주야, 오빠 얘기 좀 하자. 괜찮아, 얘기해.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그렇게 잠시 저는 화장실에 왔는데 볼일을 보고 나오니 신우가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기분 어때요? 뭐가요? 언니 저 때문에 열받아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 아시죠? 제가 요즘 딱 그런 기분이에요. 신우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어울리면 참 좋을 텐데 신우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가 나타나 본인이 받던 사랑을 뺏어간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간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랑 잘 지내보고 싶은데. 누구 마음대로요? 언니 없을 때 저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엄마랑 아빠 그리고 오빠도 다 저한테 관심 있었는데 언니가 들어오고 다 변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아가씨보다 제가 더 우선이겠어요? 그거 아닌 거 잘 알잖아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신우는 그렇게 또 말을 얄밉게 하고는 먼저 나갔는데 식사 자리에 제 딸도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언제나 예측 불가였어요. 자리에 돌아와 보니 신우는 자기가 아닌 제 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은이 파스타 좋아하지? 아니, 나 싫어해. 저번에 먹었잖아. 안 먹어. 안 먹을래. 어허, 고모한테 안 먹을래가 뭐야? 다시 말해봐. 얼른! 너 또 왜 그래? 가만히 있는 애한테 네 자리로 가. 오빠, 지금 이 상황에 주은이 편을 들면 어떡해?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어씨, 나 갈래. 아니요, 저희가 먼저 일어날게요. 아가씨는 마저 식사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보, 일어나. 가자. 그래. 이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보다 어린 나이에 신우와 똑같이 싸울 수도 없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어째 더 심해지는 것만 같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신우가 많이 밉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임신을 했을 때 신우는 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엄마 말고 아빠 닮으렴. 알았지?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서서 그래도 다툼 없이 지나갔습니다. 민주야,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주영이 닮아야 예쁘지. 무슨 소리야? 닭살. 언니한테 아주 꽉 잡혀 사는구만. 하지만 출산 후 신우는 집에 찾아와 제 딸을 보고는 저를 닮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 기분을 또 상하게 했습니다. 볼수록 우리 오빠 판박이네. 신기하다. 어쩜 언니 얼굴은 하나도 없네. 그래요? 원래 첫 딸은 아빠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아니 그런데 애 지금 눈 치켜뜬 거 맞죠? 어머. 어디가 치켜 떴다는 거예요? 지금 봐요. 어머나. 너 이 고문 째려보는 거야? 아니 뭘 한다고 사람을 이렇게 보냐? 신우는 뒤집기도 못하는 애 앞에서 자기를 째려봤다느니 눈매가 매서운 게 저를 닮은 것 같다며 기분 나쁜 말만 늘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신우를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 이혼할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과는 사이가 너무 좋았기에 안 보고 살 수도 없어서 신우와 어떻게든 좋게 지내보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면 신우는 어떻게든 저렇게 못된 말을 하며 저에게 상처를 줬고 마치 제가 불청객인 것처럼 말하니 불쾌하게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아무리 혼을 내도 그때뿐이었고 신우는 언제나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칠 대로 지쳤고 애 키우며 회사에 다시 복직도 해서 바쁘게 지내느라 시댁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는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집안이 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댁에 신우의 남자친구가 인사를 오는 날 남편과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에게 못된 말도 하지 않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때뿐이었고 신우는 여전히 저에게 차가웠습니다. 암튼 그날 이후로 신우는 결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지냈고 저도 어쩌다 한번 시댁에 가면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우의 결혼식 당일 저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다. 그래? 괜찮아? 한복 오랜만이라 어색하다. 오늘 최고로 이뻐. 우리 민주보다 더 이쁘면 어떡하지? 진짜. 얼른 가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 딸을 데리고 식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친정 부모님과 동생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만났어요. 1년 전 제 동생이 결혼했을 때 신우가 동창 20명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날은 제 동창이 15명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신부 대기실로 가서 인사부터 했습니다. 아가씨? 네, 언니. 그런데 다들 누구세요? 얘들아 인사해. 우리 신우야. 아가씨. 여기는 제 동창들인데 엄청 많이 왔죠. 제 동생 결혼식 때 아가씨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결혼식은 시끌벅적 해야 한다면서요? 저 잘했죠. 그러자 신우는 표정이 확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나가자 신우는 저를 불러 세워서는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가요? 뭐 문제 있어요? 여기서 동창 모임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못할 거 있나요? 아가씨도 했는데 저도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러자 신우는 개거품을 물며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지금 제 결혼식 망치겠다는 거예요? 언니 제정신이에요? 아가씨는 되고 저는 그럼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여긴 밥값 엄청 비싼 곳이에요. 저 사람들 축의금은요? 냈어요? 아가씨가 그러지 않았나요? 축의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면서요.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라고 그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그렇게 저는 신우에게 할 말을 하고 나와서 남편 옆에 서 있었는데 신우가 열이 받았는지 신부 대기실 밖으로 나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서인지 복화술을 하듯 저에게 말을 했는데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죠. 직접 당해보니 기분이 어때요? 축의금 받던지 아니면 빨리 보내요. 어떻게 그래요? 전 못해요. 왜 못하는데요? 아, 글쎄 그런 줄 아세요. 신우는 한껏 약이 오른 표정으로 제 옆에 서 있었는데 다들 신부가 밖에 나와 있으니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민주, 너 왜 나와 있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사진도 찍고 하지. 엄마, 글쎄 언니가 내 결혼식 망치려고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망치다니? 아니 글쎄. 그런데 그때 시매부의 누나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올케, 여기 왜 나와 있어? 아, 형님 저 그게. 정미야, 오늘 너무 이뻐. 그래? 너도 예쁘다. 화장 잘 됐다. 아니 두 사람 뭐예요? 아는 사이예요? 올케, 우리 동창이야. 놀랐지? 네? 그러니까 신우와 결혼할 남자의 누나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도 이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활달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미국으로 가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친구들 통해서 미국에서 회사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친구들과 다 같이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정미야,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주영이 너는 어쩜 그대로냐? 난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나도 그래. 화장빨이지 뭐. 그런데 결혼은 아직이야?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뭐. 나보다 내 동생이 먼저 장가간다? 너한테 남동생이 있었어? 남동생 있어. 실은 그래서 나 한국에 들어온 거야. 하나뿐인 동생인데 결혼하는 건 봐야지. 그러면서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글쎄 그 여자가 신우였습니다. 정말 세상 참 좁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고 제 신우라고 얘기했고 결혼식 전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신우처럼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 친구들을 초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저보다 제 친구 동생이 결혼하는 거니까 겸사겸사 친구들이 다 참석하게 된 건데 신우이가 보기엔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동창들을 데리고 온 줄 알고 저렇게 난리를 쳤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둘이 친구라고요? 옳게 아까 내 친구들하고 인사했어? 친구들 좀 많이 초대했는데. 그럼 아까 그분들이... 신우는 멍한 상태로 다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잠시 뒤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까지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시매부와 같이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동창들이 있는 자리에 와서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신부 대기실에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죠? 죄송해요.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신우는 갑자기 상냥해진 말투로 말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한테 형님이 되는 사람이 저와는 친구니까 태도를 확 바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도 좀 드세요. 먹을 거예요. 뭐 음식 갖다 드릴까요? 아가씨, 하던 대로 해요. 왜 그래요? 제가 뭘요? 신우는 어색한 웃음을 보였는데 그때 제 친구도 왔습니다. 아, 결혼식 이거 정말 힘든 거구나. 다리도 아프고. 옳게, 우리 밥 같이 먹자. 아, 네, 형님. 좋아요. 제 친구를 졸졸 쫓아가는 신우의 뒷모습을 보니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우는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결혼 후 자기가 한 대로 똑같이 돌려받을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결혼식이 잘 끝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신우는 제 친구와 당분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구 바로 미국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한국 지사로 발령받았대. 그럼 계속 한국에서 지내는 거야? 그건 모르지. 또 미국 들어갈 수도 있고. 암튼 자기랑 지내면 불편할 게 뻔하니까 본가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글쎄 시매부가 한 달 정도 같이 지내자고 했대. 그동안 누나랑 시간 보내고 싶었겠지. 그런데 이상하다. 민주 걔 성격에 싫다고 난리쳐야 하는데. 아마 못 그럴걸? 내 친구 성격 장난 아니거든. 아가씨도 그걸 아니까 조용한 거 아닐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 친구에게 그간 신우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하고 똑같이 좀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신우가 직접 느끼고 깨닫는 게 좀 있길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친구가 알아서 신우를 참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용건이 있지 않는 한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 아가씨, 어쩐 일이에요? 저한테 전화를 다 하고? 언니. 아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해주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하라니요? 언니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 혼내주라고? 우리 형님한테 언니가 시킨 거잖아요. 제가 왜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날 신우의 말을 들어보니 결혼하고 셋이 같이 살게 되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평소 나오는 말투를 지적하며 고치라고 했고 은어도 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사실 그건 안 쓰는 게 좋으니까 시매부도 그렇게 하길 바랬다네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제 친구는 신우의 평소 습관이 나오게 되면서 매일같이 지적을 하고 혼을 냈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밥 해줘서 먹었는데 설거지 안 했다고 혼나고 청소기 한 번 안 돌리냐고 해서 혼나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럼 아가씨도 하면 되잖아요. 맞벌이면 집안일도 같이 하는 게 맞죠. 설마 아가씨만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거 봐요. 같이 해요. 난 그런 거 안 해봐서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신우는 집에서 공주처럼 가족들이 다 맞춰주고 떠받들어줬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었는지 신우는 시댁에 와서 어머님께 제 친구와의 일을 다 말했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잘 좀 하라고 혼을 내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주영아, 차 막히지 않았어? 괜찮았어. 요즘 어떻게 지내? 한국 생활은 적응했어? 야, 나 한국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 아가씨랑 같이 살면서 넌 불편한 거 없어? 왜 없어? 나도 불편해 죽겠다. 내가 괜히 못된 시누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 그래서 몇 가지 지적 좀 했는데 그걸로 울더라고. 거기다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반말? 그래. 자기 딴에는 친해지고 싶어서 존대하다가 발만 섞어가면서 애교도 부리고 하던데 우리 아빠가 그런 건 또 못 봐. 어른한테는 정확하게 존대하는 게 맞다고 딱 말씀만 하셨는데 신우가 또 그 말에 우는 거 있지? 신우는 시댁에서 자기가 하는 대로 하면 그게 다 통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었죠. 신우의 시아버지는 오랜 세월 교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시고 집에 계신다고 했는데 신우가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혼이 나면서 기본 예절부터 다시 배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넌 괜찮았어? 내가 보니까 너도 속이 좀 뒤집어졌을 것 같던데?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었습니다. 뭐야, 뭐 있구나? 많았지. 그걸 다 말하려면 날이 새도 부족할걸? 뭔데? 말해봐. 내가 혼내줄까? 솔직히 너한테 그 부탁 하고 싶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하겠어. 내가 아가씨랑 똑같은 사람밖에 더 돼?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아가씨한테 잘해줘. 잘해주라고? 내 말은 혼나야 할 땐 혼내고 잘한 건 칭찬도 해주고 모르는 건 네가 좀 알려주고 하라고. 대신 나 때문에 일부러 더 못되게 하고 그러지 마. 그날 이후로 신우는 제 친구와 같이 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제 친구뿐만 아니라 신우의 시부모님한테도 자주 혼나면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며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어머님이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은이 고생 많이 컸네. 할미가 우리 주은이 주려고 옷 사왔어. 너무 예뻐요, 어머님. 그리고 이거는 우리 민주가 주더라. 아가씨가요? 딸이 태어나고 한 번도 선물 준 적 없던 신우여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 민주가 고모잖아. 그동안 해준 게 없어서 이제라도 고모 노릇 하려고 그러는지 저번에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직접 주라고 했더니 그건 또 어색한지 전해달라고 하길래 들고 왔다. 그러면서 신우가 결혼 후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듣기만 해도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아가씨가 많이 힘들었겠는데요? 우리 민주가 많이 부족하니 어쩌겠어. 혼나기도 하는 거지 뭐. 걘 더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어머님이 다녀가시고 저는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으니 고맙다고 하는 게 맞다 싶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만났습니다. 언니, 입에 맞아요? 응, 맛있네요. 아가씨도 좀 들어요. 먹고 있어요. 그런데 신우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길래 왜 그러나 싶었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그냥요. 저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이 힘들어요? 네. 시댁에 남편 말고는 친한 사람도 없어 외로운데 시댁에 가면 맨날 혼만 나고 미치겠어요. 언니가 이런 기분이었죠. 우리 집 왔을 때 제가 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언니도 저처럼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우처럼 힘들진 않았습니다. 좋은 시부모님에 언제나 제 편인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언니.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죠? 아가씨, 당연히 기분 나쁠 때 많았어요. 겪어보니 제 맘 알겠어요? 네. 이날 식당에서 신우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좀 짠하더라고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도 좀 많이 상한 모습이었는데 그만 울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요즘 잘해주세요. 시댁 가면 아버님한테 혼날 때가 많은데 형님이 제 편도 해주시고 저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부탁했다면서요? 부탁이요? 형님이 그러던데요. 언니가 저한테 잘해주라고 부탁했다고. 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뻐해주라고. 고마워요. 그래서 요즘 형님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저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영어도 잘하고 너무 멋있어요. 사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제 친구가 신우의 성격을 잘 이용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엉엉 울다가 제 친구 얘기를 하면 너무 멋있다고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저보다 나아진 모습이었고 어딜 가나 버릇없게 굴 때가 많았는데 이날은 제 앞에서 매너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는 종종 집에 찾아와 제 딸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저에게 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서 신우가 변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철이 드는 건지 조금씩 확실히 달라지고는 있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딸과 대화도 많이 하고 놀아주고 청소도 하려고 하고 저 힘들다고 주말에는 쉬라고 해놓고는 둘이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합니다. 자기 힘들지 않아? 나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애 보기 힘든데.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내가 우리 딸 크는 거 언제 보겠어. 그리고 내가 책을 보니까 애들은 어릴 때 아빠가 많이 놀아줘야 머리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대. 이런 남편인데 제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결혼하고 신우 때문에 힘든 시간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제 옆에는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시부모님도 계셔서 행복함이 더 큰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신우와도 더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